1300mm,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 후지요시다시 90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폭탄에 일본 전역 21개 하천, 24개소에서 제방이 붕괴됐고 하천 142곳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주택가로 흘러나가면서 나가노와 후쿠시마현 등 가옥 수천 채가 물에 잠겼고 요양소에서는 노인 200명이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내 머리보다 더 높게 물이 차올라 근처에 있는 가족집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 집마저 물에 잠기면서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리쿠에 있는 신칸센 10편이 물에 잠겨 전 차량의 3분의 1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한 량의 가격이 10억 원 내외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신칸센의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가노시에서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신칸센 차량 기지가 물에 잠겼고 고속철도 10편이 침수돼 열차 120량이 폐차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쿠리쿠 신칸센 운행은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일대 철도와 지하철은 대부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찻길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운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스포츠계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 예선전이 연기됐고 럭비 월드컵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측은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탈락되는 상황이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무사히 치러졌지만 승리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도쿄 북서쪽 사이타마 히가시 마스야마시에서는 농작물로 가득 찬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쌀과 화훼 농가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생긴 방사성 폐기물도 잃어버렸답니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인근 하천인 후루미츠와로 유실됐습니다. 다무라시 측은 하천 일대를 수색해 잃어버린 폐기물 중 10개를 회수했지만 보관 중이었던 2667개 중 모두 몇 개가 유실되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알바냐 쓰레빠냐 바다로 흘러가라라는 식입니다. 폐기물 자루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가 들어있고 무게는 한 자루당 수백 킬로그램에서 1.3톤에 이릅니다. 이 폐기물의 공간 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 누수를 알리는 경보기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측은 빗물에 의한 오작동 가능성이 크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다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일본은 정보조차 공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학적으로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계 과학자들은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일본산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사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페TV가 여러분에게 일본산 먹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최근 6년간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12개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어패류와 갑각류가 1만 2천 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무역항에서 수입된 일본 물품이 방사능 검사 대상인 고철을 포함해 2천만 톤에 육박하고 있어 검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 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성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 광석 및 철강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1942만 3천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정제품이 688만 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광석 및 생산품, 화학공업 생산품, 차량 및 그 부속 등도 대량 수입됐습니다. 음식물인 어패류, 갑각류 등도 식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패류와 갑각류가 항만을 통과하면 식약처가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음식물인 만큼 항만 통과 전 방사성 감시기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사능 검사인 고철도 2017년 완도항을 통해 17톤 수입됐지만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성 감시기 미설치 항만 중 여천항 수입량이 1213만 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성 감시기 검사 항목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돼 있어 검사 항목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가짜는 핑계로 애둘렀습니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원안위에 방사성 감시기에 일본산 수입 물품이 적발된 것이 2016년 부산항으로 들어온 알루미늄 스크랩 단 한 건에 불과했다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방사성 감시기 설치와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폐기물 관리를 일부러 소홀하게 관리한 게 아닐지 싶을 정도로 오염물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아기비스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일대에 적재됐던 방사성 폐기물 중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흘러든 해당 하천은 다른 강들과 합류해서 태평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염물 폐기물 자루가 태평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해당 폐기물들은 산과 임야, 농토 등에 적재되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물질들의 방사능 농도가 심하지 않다고 구라뽕을 치고 있으나 원전 사고 전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1kg당 8,100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폐기물 유실 이전부터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로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방사능 제염 오염토의 원전 사고 이전 허용 기준치
수치는 100베크럴이었지만 이를 8000베크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치를 지 맘대로 올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8000베크럴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는 도로, 제방공사 등에 쓰거나 기존 토양에 섞어서 농토에 쓰게 하고 있으며 오염된 목재 소각하게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확진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방사능 오염 폐기물 처리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번 도쿄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에선 내년 7월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란 슬로건으로 준비 중이며 후쿠시마는 성화 봉송지 중 하나면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보조금 삭감 등을 언급하며 강제적 기환 계획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와서 방사능에 오염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오염되게 생겼습니다. 도쿄올림픽에 결국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리겠답니다.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회복올림픽으로 변질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위험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한 지역에서 다수의 경기가 열려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를 포함해 북은 14개연 27개 농산물과 8개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제소했지만 지난 4월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조차 방사능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경기가 다수 열린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이야기현, 이바라키현에서는 다수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농구, 골프, 사이클 종목도 수입 금지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방사능 대책으로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한된 급식 수용 인원 등 대책이 미흡합니다. 매일 식사를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운 여름 다량의 도시락 제작으로 배탈이 날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선수촌 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보안 검색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본 정부 또는 올림픽위원회에 공문서를 통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 및 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 내가 뭐라 그랬어? 폐기물 바다에 버리지 말라 그랬지. 어쩔 건데, 이제 어쩔 거냐고.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네가 책임질 거야? 그거 주워 담지도 못해. 아, 진짜, 이제 태평양으로 다 퍼져서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동안 물고기는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 회도 못 먹겠네, 이제. 응, 아베야, 너 때문에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어휴, 이제 평생 회도 못 먹는다고. 아, 진짜.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물고기, 관장, 현재 오염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아베 정권은 오염수와 관련된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가를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를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전혀 오염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더라. 원래는 사고 이전에도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어요. 하루에 850톤씩.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디젤 발전기가 있었을 때는 계속 퍼냈겠죠.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아무리 지하수 유입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동토벽이라고 해서 쇠 파이프 1568개를 사고가 난 그 원자력 주변을 쭉 둘러서 영하 30도씨로 그 안에 있는 염화칼륨을 냉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냉동고를 만드는 거죠, 그 주변은. 그렇게 해도 지하수 유입을 차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것을 아무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죠. 이제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13년부터 16년까지 꾸준히 정부 산하기관인 삼중수소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가장 쉬운 방법인 태평양 방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이 방안을 지지를 보내는 거죠. 그린피스는 이제 아베 정권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태평양 방출을 옵션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방출할 때는 발표를 합니까? 안 하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제법상으로? 국제법상으로 사실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런던에서 협정서를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본 정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의가 된 바로는, 첫째는 방사성 오염수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철저하게 규명해라. 그리고 이것이 바다로 방출할 만큼의 깨끗하게 정화된 물인지도 공정하게 공유해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사실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옵니까? 그래서 해주가 있으니까. 회를 통해서 이제 돌겠죠. 요즘 최근에 나온 가장 큰 기사로는
사고가 나서 방출된 세슘이 1년이 지나니까 모든 바다를 통해서 돌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럼 이런 물질이 고농도 상태로 바다로 방류된다. 그게 해양 생태계에 축적된다. 그리고 다시 그게 우리에게 축적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이 가는 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관심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원서, 일본 사무소와 저희가 국제적으로 지금 청원서를 모으고 있고요. 저희가 10월에 이걸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아베는 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왜 이렇게 안전하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 돌아간 주민들은 이전에 살던 주민 수와 비교해 보면 4%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정부의 수치와 정부의 정보를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내년부터 계속해서 모든 그 후쿠시마의 지역에 피난 지시를 해제하려고 하느냐? 그건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 사고가 난 이후로 일본 정부의 많은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사고를 전혀 수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상황까지 전 세계에 보도가 된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사고 수습이라도 제대로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지금 아베 정부가 발표한 것과 지금 그린피스 내부에서 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한국 정부도 오늘 밝혔지만 거의 일본 정부의 정보를 요청하면 거의 주지 않습니다. 거의 주지 않고요. 매우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국제법적으로 방사능에 전혀 노출되는 게 좋지 않지만 1년에 노출된다면 1mS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제염 작업을 하겠다. 기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9년 동안 제염 작업을 했지만 전혀 방사능 수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린피스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했더니 다르다라는 수치도 없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시점. 일본이 기준점을 계속 올리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원래는 0.23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1mS를 1년에 노출되는 거는 허용한다. 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0.8. 그러니까 일본이 기준치를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 기준치를 계속 올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뭔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기준점을 올리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올림픽이 열려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전에 어떤 위해가 될지 전혀 담보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 방사성 물질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하나만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111만 톤이 쌓여있는 곳에 그 삼중수소 하나만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왔을 때 2017년 서울시가 썼던 예산의 6배, 즉 180조 원의 돈이 듭니다. 근데 62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 이후에는 지금은 사실은 하고 나면 대책이 없는 거군요. 사실 이 위험은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쭉 한번 감사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나? 학관,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